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적에 가까운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의 속담인지 아니면 뭐 일상으로 하는 말 중에서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즉 원수는 멀리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정말 괴로운 거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괴롭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잘 생각해 보셔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가까이 있지 멀리 있는 사람은 나에게 그렇게 소중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소중한 사람하고 맞지 않으면 그만큼 괴롭다는 얘기예요. 오죽하면 원수라는 표현이 다 나오겠어요. 제가 이제 요즘 이렇게 결혼 생활하는 게 야, 이게 원만하게 사는 게 기적이겠구나 하고 느끼게 된 이제 배경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많이 실시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집단 상담에서 이제 밀착되어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나누는 과정을 이제 몇 박 며칠에 걸쳐서 하는데 이야기를 할수록 즉 이렇게 접촉할수록 아, 참 반듯하구나, 깊이가 있구나, 응? 잘 사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럴듯하게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가까이에서 접하면 접할수록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탄비스름하게 좀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거의 다 그렇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죽으라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회만 있으면은 뭔가를 의시되든 자랑을 하지요. 자랑도 한두 번이어야지 그 자꾸 하면은 아주 그것도 피곤해요. 또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지인을 빼듯 아주 부정적으로 뭐든지 매사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트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이 아주 많아서 그런지 왜 그렇게 삐치고 오해하고 자기를 무시했다고 하이 까탈을 피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자기는 무슨 특권을 타고났냐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이제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이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해 보면 볼수록 그 사람에게 이제 부족한 점이거나 치우치거나 또는 모난 점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이제 슬쩍슬쩍 지나치듯 살 경우에는 뭐 각자 자기 팔 흔들면서 사는 게 이 세상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저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이제 이러한 이 치우치거나 모난 점을 갖고 한 지붕 밑에서 사는 정도가 아니라 한 침대에서 호흡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사는 관계라면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지겹고 힘들고 피곤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쉽게 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결혼을 했으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게 뭔가 책임도 져야 되고 또 그 무엇보다도 자녀가 태어났으니까 그 자녀를 반듯하게 잘 키워야 하는 책임도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견디고 버티고 살아야 되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지내세요? 그러면 죽지 못해 살지요. 또는 뭐 의무적으로 살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내와 남편이지 실질적으로는 서로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겨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지 이제 이 집단에서 이렇게 보면은 한두 사람이 힘들어 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그런 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족들이 그러한 이제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모나거나 그 부족한 점, 치우친 점을 얼마나 속속들이 잘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들 괴로워하고 정말 사내 중내 이러고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하고 제가 씨름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변화를 모색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상담자인데, 태도 변화를 모색하는 상담자인데, 요새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참, 변화라는 게 가능하냐? 응? 이런 것에 대해서 회의가 될 정도로 정말 사람 안 변해요. 죽어라고 안 변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상담을 하느냐? 상담에서 결양하는 게 뭐냐? 그건 다름 아니라 변화를 기대한다기보다 다듬고 본질적인 것은 아주 고질적인 것은 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자꾸 표출되는 게 추하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다듬고 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자각을 하고 자기에게 뭐가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알면은 순간순간 이제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다듬고 조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른 사람하고 함께 공존하는 게 아닐까. 특히 부부 사이는 이게 정말 가깝지 않으면은 굉장히 고달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안 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깔깔 웃었어요. 뭐 그렇게 격한 표현을 씁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한번 살아보시오 이러면서 말이 안 통하는데 살아야 되는 게 그게 지옥이 아니고 뭐겠느냐고 다시 강조를 하길래 제가 아 그렇기도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이런 게 아이러니인가 모순인가 하고 느낄 때가 이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상을 꿈꾸면서 이게 만난 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귈 때는 그렇게 멋져 보였는데 이제 살면서는 왜 그렇게 모난 점이 툭툭 불거져 나오고 또 개선이 그렇게 안 돼서 즐겁게 살려고 만나서는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아주 힘겹게 사는가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저도 생각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날 생각을 조금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은 이제 우리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삶을 영위하면서 우리가 정말 욕심내야 할 거는 자기의 인품이거든요. 자기의 성장. 뭐 좋은 직업을 갖는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이런 그 외적인 것도 좋지요.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자기를 얼마만큼 발전시키느냐, 성장시키느냐, 이것이 이제 보람인데, 이러한 자기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혼자인 사람은 뭐 수도 생활을 한다든가, 종교적 가치에 열중한다든가 하면서 자기를 성장시켜 가는데, 이 결혼한 분들은, 이 결혼 생활이 하나의, 즉, 일종의 이 수도 도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즉 자기를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어떤 단련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뭐 걷기를 한다든가 뭔가 자기를 조금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어떤 고행을 한다든가 도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키워가는 건데 결혼으로 만난 분들은 마땅치 않은 그 대상을 견뎌가는 그 자극을 통해서 자기를 조금씩 조금씩 다듬고 자기를 키워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혼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다가 비유에 안 맞으면 탁 돌아서면 그뿐이죠. 굳이 이 마모가 되어 가면서까지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이상 책임져야 되고 자녀도 있고 그러니까 꾹꾹 참는 과정에서 자기의 치우치거나 모난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은 이 결혼 생활이 지옥 생활이 될 테니까 어차피 한 세상 그냥 유쾌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려니 하고 그걸 넉넉하게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혼한 분들에게는 배우자와의 마찰 이런 것들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자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이 결혼 생활이 너무 힘겹다, 지겹다 이렇게 속삭여만 하실 게 아니라 생각을 좀 바꿔서 그래, 이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성장하는데 나는 이 과정, 이 방법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그런 의미인가 보다 하고 그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나 하고 고심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이 결혼 생활이 그나마 수월하게 굴러가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생활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와서 정말 자기가 두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남편이 너무나 먹통이다. 그래서 참 재미없게 살았는데 두 자녀가 이제 다 출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재미없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희귀꼬물이처럼 조금 뭐 은둔자처럼 이 부모의 이제 그 지인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속을 썩이지 않고 두 사람 다 출가를 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큰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뭐가 문제냐 그랬더니 두 자녀가 떠났으니까 이제 너무 지겹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할까 뭐 이제 그런 궁리를 하더라고요. 70 가까이 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글쎄 이 세상 살이는 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은 그렇게 하고 손해가 되면은 이제 또 피하고 뭐 이러는 건데 당신이 이혼을 하고 안 하고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뭐 혼자 살든 하여튼 이제 나이도 한 70이 다 되는데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 양반이 글쎄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1차적이고 이제 남편 꼴도 보기 싫고 뒷바라지 하는 게 싫대요. 정남이 다 떨어져서. 그리고 뭐 일단 편한 다음에는 이것저것 뭐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 수도 생활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출까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수도 생활이라는 것은 즉 자기를 성장시키는 것은 다 이제 나름의 어떤 이 순탄한 과정에서 그렇게 성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도전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이래야 크는 건데 지금 이 나이에 뭐를 통해서 자극을 받아서 당신을 성장시키겠느냐. 그러니까 낯선 데 가서 새로운 자극을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정말 답답한 남편을 당신을 뭐 심하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을 그 어여쁜 마음으로 보고 그 사람을 이겨내는 즉 감정이 그 사람이 싫다라는 쪽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고 그 사람에 대한 싫어하는 감정을 이겨내는 걸로 일종의 자극을 삼아서 이렇게 수도 생활 하듯이 당신을 단련시키는 게 어떠냐 뭐 이렇게 아주 저도 간절하게 말을 했더니 이 부인께서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이 나이에 새로운 자극을 통해서 성장하느니 기존에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대상으로 놓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수월하게 또 제 말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답답함이 수시로 밀려오는데 그때마다 내가 간헐적으로 상담을 받으러 와도 되겠습니까? 그러길래 저도 굉장히 고맙고 황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럼요. 언제든지 지내시다가 뭔가 이렇게 속이 터지거나 답답하면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배설을 하고 가세요.
그게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또 남편하고 이혼할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또 한번 견뎌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다시금 강조하지만 결혼을 안 한 사람은 안 한 대로 자기 성장을 겨냥하고 이미 결혼을 하신 분들은 배우자와의 마찰을 어떻게 승화시키느냐 이걸로 성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